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어저께 다루고 싶었는데 공부가 안 돼서 안 다뤘습니다. 예, 방사청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가 났죠. KF21이 굉장히 그 극한 상황에서 그 조종성을 회복하는 것, 조종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다시 조종성을 회복하는 것, 이른바 이제 고바듬각에서 저속에서 이것의 실험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그 기술적인 벽을 좀 깬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떤 비행 제어에서 기술 혁신인데 이거 다른 데서 없던 건데 야 어느새 여기까지 갔단 말이야. 뭐 이런 아주 그 정말로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그 기술적인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저속 초고바듬각, 그 고바듬각이라는 거는 이제 그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앞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코를 들어 올리는 거, 노즐을, 예, 기술을 들어 올리는 거. 이러면 이제 이 여기 각도, 이걸 바듬각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 각도가 굉장히 높게 들어 올려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 이제 고바듬각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거 얼마나 높게 들었는지 이 진행 속도가 그냥 뭐 거의 무슨 뭐 자동차 속도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초저속이 되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가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찍 밟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극한 기동을 하면 당연히 비행기가 추락하죠. 그러니까 이 조종성을 상실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순식간에 가다가 순식간에 속도 떨어뜨리면서 기수 확 들어버린 거라서 찍 하고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양력이라 그러죠. 비행기 뜨는 힘, 양력을 상실해 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스핀 낙하를 합니다. 이걸 스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스핀 회복 장치라고 한 게 스핀 낙하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악화되지 않게 막아줘서 다시 자세를 회복하게 해주는 그 장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어저께 실험 보면은 요 뒤에 삼각대로 뭐 이렇게 세워놨죠. 이게 스핀 회복 장치라고. 안 썼죠. 이번 실험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그냥. 이러면 이제 조종성을 상실하는 건데 이거 어느 정도 속도까지 줄이면서 어느 정도 바듬각까지,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잡아도 이게 조종성이 다시 회복되나 그 실험을 한 거예요. 직접 한번 보시죠. 예, 이번 실험은 KF21이 저속 고바듬각 상태에서 조종력을 상실했을 때 조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수행이다. 이게 초저속 초고바듬각입니다. 이 사정을 좀 살펴보면 야 이건 기술 혁신인데 이건 한국에서 이런 종류의 기술을 혁신할 정도로 비행 제어, 비행 조정 지능이 늘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시스템이 해주는 건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세뇌 탈출 광고 말씀 올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세워라 내워라 언제 붙을지 모릅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듬각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보면은 시위선이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시위선이 뭐야? 뭐 데모하는 선이야? 아닙니다. 시위, 활줄, 현. 이 시위선이라는 건 이 그 날개 단면의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선. 예. 요 선을 이제 시위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얘가 비행기 진행 방향이죠. 예. 공기 흐름. 예. 공기 흐름에 대해서 이 시위선이 몇 도를 이루냐. 그걸 바듬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위선과 공기 흐름 사이의 각도.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지만 추력 편향 노즐이 있으면은 초고바듬각, 뭐 70도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추력 편향 노즐이 없는 비행기가 이거를 이 정도 수준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추력 편한 노즐 없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혁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그 비행제어 지능에 있어서 거의 뭐 초특급에 가 있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가려면 이게 저속으로 일부러 떨어뜨리거든요. 엔진 출력을 낮춰서. 그러니까 초저속까지 도달을 했어요. 시속 37km. 자동차도 가깝해서 못 모는 속도죠. 주택가 골목 지날 때 모는 속도 그 정도죠. 시속 37km. 아파트 단지 안에 지날 때 모는 속도. 그 정도 속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음속에 1.2배로 오다가 음속에 1.2배로 오다가 올라가면서 찍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정성을 상실하고 이제 스핀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추락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야죠. 그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38,000피트 상공 약 11,582m에서 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받음각이 10도에서 63도 그 이제 그 방사청이 공개한 화면에는 63도까지 가는 거가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실험을 한 거예요. 10도에서 63초 가는데 그러니까 10도라 그러면 보통 이제 진행이 한 10도, 8도 됩니다. 예. 그 수평하게 가는 게 거기서부터 63도라 그러면 거의 절벽인데 여기까지 한 10초 사이에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속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F-16의 이제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이제 맨 왼쪽 줄이 받음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이 야 이거 비행기 어떤 상태야 하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걸 이제 아이콘을 바꿔서 그 조종석 앞에 있는 투명창에 따로 요만한 조그만 투명창에 따로 보여주는 거. 그 조종석 앞에 고정되어 있는 조그만 투명창을 HUD라고 부릅니다. Head Up Display. 그러니까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F-16 같은 경우에 이게 그 벌써 한 2, 3도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이거 좀 위험한 영역, 그러니까 스톨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맨 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8도, 뭐 10도, 12도 이러면은 뭐 적정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평양으로 쫙 미끄러져서 가는 거. 7도, 8도에서. 예. 그게 이제 맨 아래 그림입니다. 예. 이게 이제 F-16의 HUD입니다. 요 땡땡땡땡 한 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왜 HUD를 설명드리냐. 방사청에서 보인 거를 보면요. HUD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HUD를 화면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때의 받음각 각도가 나와요. 한번 직접 보시죠. 예. 여기 그 방사청 자료에 요 그 빨간 돼 있는 거 여기가 요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부분이 이게 HUD예요. 이 HUD에 보면 이게 투명창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HUD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서 이 방사청 거를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에 10도 정도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쭉 10도 정도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63도까지 한 10초에 걸쳐서 올라갔다가 또 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 50도 이상에서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한 5, 6초 동안. 그러니까 최소한 방사청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도 50도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50도면 상당히 굉장히 고받음각이거든요. 50도 이상이면. 예. 거기서 지속적으로 그 고받음각 저속 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화면, 요즘 갑갑한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오늘 제 거를 들으시면 방사총 화면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복잡한 얘기고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거야? 고성능의 조종성과 안정성 그리고 비행 조종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KF-21이 이번 시험을 통해 그 능력을 입증한 겁니다. 딥스톨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항공기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고바등각 상황에서도 안정된 항공기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계속 보인다고 하면 조종사들이 조속까지 적계하고 이제 조속까지 가서 교전을 할 때도 이상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에 빠지더라도 쉽게 회복이 될 수 있고 또 항공기가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런 저속 기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엔진 포함 조정성 상실이라는 건 엔진은 조정은 돼요. 엔진은 계속 돌아가요. 이른바 딥스톨이라고 하는 상태도 이게 스톨 이게 뭔지 이제 설명을 차례로 드릴 거예요. 딥스톨에서도 깊은 스톨에서도 깊은 함정이에요. 거기서도 엔진은 계속 돌아가요. 근데 엔진 돌려봐야 조정이 안 돼, 비행기가. 그 상태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바등각 저속이 되면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투기를 몰다 보면 어떤 환경에서 적기와 만난다든지 어떤 뭐 적의 무슨 뭐 그 뭘 피한다든지 할 때 이게 고바등각 저속 영역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안심하고 조종사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죠. 안심하고 고바등각 저속 기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조종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저속에서 초고속까지 속도를 변화시키면서 또 바등각을 왕창 올려가면서 방향을 자유자재 바꾸는 고난도 기동을 하니까 이게 살벌하고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공중작전 기동이 된다는 뜻이겠죠. 여기 이제 이 카이 저기 수석 그 조종사가 시험 조종사가 딥스톨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들 실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일부러 떨어뜨린 거예요. 이런 실험할 때는 또 아까 저속을 일부러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양력 급감이에요. 그러니까 추락을 향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으려면 양력이 예를 들어서 15톤이 필요한데 20톤이 필요한데 얘가 한 20톤 되죠. 저희가 이제 연료에다 뭐 하면은 23, 4톤 될 거예요. 그 물체가 공중에 떠 있으려면 23, 4톤이 떠받치는 힘, 그러니까 양력이 필요한데 이걸 비행기를 이렇게 속도를 줄이면서 이걸 확 세워버리면은 양력이 없어져요. 양력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떠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23, 4톤에서 시작했는데 22, 20, 21, 20, 18, 19, 17, 16, 15 이게 또르륵 떨어지기 때문에 손 써볼 틈 없이 양력이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건 그 델타, 그러니까 양력과 하중의 차이, 그 차이가 0을 향해서 쭉 가버려요. 그럼 0 된 다음부터는 하중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떨어지는 거지. 그럼 떨어질 때는 이게 스핀을 하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이 오른쪽 그림처럼. 그래서 스핀 회복 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핀에 들어갔을 때 양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중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비행기 추락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양력이라는 건 공기 밀도 및 공기 속도의 함수인데 이걸 공기 밀도 및 공기 속도의 함수예요. 바듬각이 일정할 때는. 그런데 바듬각을 어느 한계 위로 높이면 그땐 스톨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톨은 동일한 공기 밀도 공기 속도 조건에서 바듬각이 높아짐에 따라 양력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가리켜요. 다시 말하자면 비행기 세우고 속도 떨어뜨리면 비행기 추락하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가 그 스톨이에요. 그러니까 양력의 감소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양력의 감소가 중력보다도 양력이 낮아지면 그때 비행기 추락하는 거죠. 추락할 때는 스핀을 일으키는 거고. 원인은 뭐냐면요. 이 왼쪽 그림이 원인을 나타냅니다. 이 스톨의 원인을. 왜 날개를 세우면 날개 세우면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고 그래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좀 갈 수 없나? 이렇게 이 상태로 이걸 못 가는 이유가 이 상태로.
맨 윗그림은 6도에서 안정된 흐름이에요. 이때 쫙 미끄러져서 가는 거죠. 15도쯤 되면 일반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15도 뭐 이쯤 되면 이제 스톨에 들어가려고 해요. 15도, 20도에서. 이때가 뭐냐면 양력이 최대치가 돼요. 그러니까 15도가 넘어버리면 그때는 띄우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줄어든다 그래서 아직은 하중보단 높죠. 아직은 뚝 떨어지진 않지. 예, 추락은 안 하는데 띄우는 힘이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그 띄우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스톨에 진입했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종사가 딥 스톨이라는 건 띄우는 힘, 양력이 줄어들어서 하중보다도 작아질 지경, 그러니까 추락 직전까지 간 상태, 그걸 딥 스톨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까.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낮추고 앞대가리를 들어도 다시 회복되더라. 스핀 안 들어가고 회복시킬 수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여기 우리가 이제 왜 스톨이 일어나냐면 이게 보통 한 25도쯤에서 25도 이렇게 유지하고 쭉 가면은 결국 스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뚝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일반 비행기 4세대 비행기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후방에서 원래 양력이라는 건 날개 상부면에 흐르는 공기 흐름이 날개 하부면에 흐르는 공기 흐름보다 빠른 거예요. 베르누이 정리. 이게 빠르면 압력이 낮아져요. 공기 흐름이 빨리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뜨는 거거든요. 그게 양력이거든요.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우는 거죠. 예, 이렇게 종이 2장을 놓고 제가 가운데서 바람을 부르면 가운데가 공기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낮아지죠. 예, 가운데가 낮아집니다. 압력이. 그러니까 공기가 붙어요. 우리는 공기 흐르면 이게 벌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개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날개의 단면에 위쪽에 흐르는 공기가 빠르죠. 왜냐하면 지나갈 때 위는 많이 흘러야 되고 이동거리가 밑은 이동거리가 짧으니까 당연히 위에 공기가 빨리 흐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양력이 발생하는 거거든. 근데 날개 이렇게 세워버리면요. 날개 세우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뒤에 있는 공기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공기는 이 날개 뒤에 있는 공기, 이 부분의 공기, 이 끌려가는 애하고 흐르는 애하고 사이에 경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기 흐름 경계면이라고 부릅니다. sepa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기 흐름 경계면이 있고 이 위에 경계면 아래 경계면 사이에 끌려가는 공기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세우면 끌려가는 공기층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게 두꺼워지면서 무슨 현상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위로 흐르는 거나 아래로 흐르는 거나 흐르는 거리가 같아. 흐르는 거리가 같으면 압력이 같다는 거지. 위에 압력과 아래 압력이. 양력이 제로란 소리지. 그러니까 떨어지죠.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날개를 어느 한계 이상 세우면 어느 한계까지는 날개를 세웠을 때 양력이 올라가는데 그 한계를 딱 넘어서면 세우면 세울수록 양력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이게 하중보다 작아져서 추락이 시작되고 일단 추락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뭐 위에 흐르는 공기 아래 흐르는 공기 구별도 없으니까 그냥 쇳덩어리로 그냥 빙빙 돌면서 추락하는 거예요. 그게 스핀이에요. 그때는 아무 조정이 안 돼. 엔진은 돌아가고 있는데 엔진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스핀 회복 장치를 뒤에다가 세우고 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일반 밀덕과 달리 좀 약간 약간 물리학적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스톨을 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좀 없어서 제가 오늘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 개념이 오시죠? 예. 초고바듬각, 초저속에서 낙하 스핀 직전까지 몰아붙였다가 낙하 스핀으로 안 들어가고 회복할 수 있냐? 그러니까 70도, 바듬각 70도, 그 다음에 바듬각 70도 찍고 쭉 갔으니까 이제
가서 70도도 찍었다가 60도, 50도, 55도, 60도, 63도, 64도, 70도 또 미끄러져 내려 또 받은 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받은 각 해가면서 뭐 한 55도에서 65도, 70도 사이로 오락가락하면서 이걸 오락가락하면서 속도가 점점 떨어져서 진행 속도가 시속 37km 아파트 단지에서 자동차 달리는 속도까지 자고서 그 다음에 돌아온 거니까. 예,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골아프죠. 예, 말하자면 이게 받은 각이 높아지면 양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속도를 떨어뜨려도 양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또 양력이 중량보다 작아지면 그때 낙하스핀 들어가는데 스핀이 시작되면 회복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낙하스핀 직전까지 계산을 한 거지. 이 정도까지는 낙하스핀 안 일어나. 근데 혹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스핀 회복 장치 차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낙하스핀 직전까지 극한까지 몰아넣었다가 조정성을 회복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극한 기동이 가능하다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엔 파일럿들이 어떤 그 전투 상황에서 훨씬 더 이제 그 운신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운신폭이 어떤 거냐,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코브라 기동하는 게 뭐냐면은 그 순간적인 코브라 기동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뒤에 옛날에 이제 그 더그 파이트라 그래서 뒤를 물고서 오잖아요. 요새는 뭐 뒤 물 필요 없지만 뒤에서 상대방 비행기가 밀고 오면 갑자기 브레이크 확 밟아버려요. 그럼 상대방 비행기 쭉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상대방 비행기 뒤로 물고 가는 거죠. 원래 이제 코브라 기동이 그럴 때 쓰여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비교적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순간적인 거라서 이건 확 밟았다가 바로 회복하는 거니까 이건 비교적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때는 브레이크 밟아도 이게 완전히 뭐 음속의 1배로 가다가 마하 1로 가다가 뭐 마하 예를 들어서 0.5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초속 그러니까 170m 그 다음에 다시 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상대방은 마하 1로 쫓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지나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거를 이렇게 그 머리를 들고 기술을 들고 계속해서 올라간다. 초저속에 이럴 때까지. 그래서 시속 34km 뭐 50km까지 이럴 때까지 머리 들고 올라간다. 이래버리면 얘기가 또 달라지잖아. 예. 그 순간적인 코브라 기동 그 옛날 비행기를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그 스웨덴 비행기인데 그거 보시면 예, 2대가 가죠. 예. 예. 이건 순간적이죠. 한 뭐 전체적으로 1초 정도. 예. 시작서부터 끝까지 1초에서 1.5초. 그래도 상대방 비행기는 음속의 1배로 서로 추격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 비행기는 음속 1.5초 이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코브라 기동 시작해서 끝까지 1초. 상대방 비행기는 340m 지나가 버렸으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이거 아주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스웨덴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간적 코브라 기동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코브라 기동의 이제 우리 F-22 같은 거 볼 때 예, 이렇게 딱 들고서 쭉 계속 올라가는 거. 지금 KF-21 아까 그 그림에 비디오 옆에 KF-21의 그 화면에 보면 잘 안 보이지만 뭐 50도 이상 되는 데서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얘기가 다르다고요. 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초저속 고바등각 회복력이 좋으면 이제 살벌한 J턴을 하죠. J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180도 돌아요. 그 다음에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보고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같은 걸로 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꽁무니 확 잡아 돌려가지고 오던 방향으로 다시 가는 거. 그게 J턴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급브레이크 제동 상태라고 하는데 가다가 찍 돌려서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예. 여기 J턴인데 1993년에 미국의 추적 편향 실험 기체 X-31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걔가 선보인 거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번 맨 아래가
마 0.5 이상 속도로 이제 진입을 해서 2번 바등각을 높이면서 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진 조종사, 진 파일럿님도 말하잖아요. 저속을 할 수 있다. 순식간에 순간적 저속. 그럼 상대방은 지나가 버리니까. 예, 바등각을 높이면서 속도를 급격하게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바등각이 높아지면서 찍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라서 속도 떨어뜨리면 찍 하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실속 임계치를 넘어서요. 실속 임계치를 넘어진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양력 저하가 시작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력 편향 노즐을 사용해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3번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바등각 70도면 이 정도, 70도에 도달을 했을 때 기체를 빠르게 회전시켜. 그다음 회전시켰으니까 이제 이쪽이 배죠. 이쪽으로 거꾸로 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거죠. 예. 이게 이제 J-턴, 허브스트 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번에 이런 것까지 다 한 건지 그건 아니겠죠. 예, 요번에는 이제 기본만 한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추력 편향이 없는 4.5세대는 이 고바등각이 형편없어요. 그리고 추력 편향이 없는 5세대 F-35의 한계는 50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순간적인 게 아닐 거예요. 그 바등각 상태, 이 상태로 쭉 갈 수 있는 거, 상당히, 그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에어쇼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해도 이게 이런 어떤 그 하나의 그 바등각을 올린 상태에서 쭉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으로 이렇게 쭉. 이게 시간을 끌면서 이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F-15 바등각 한계가 구글링은 잘 안 나오는데 나사의 그 2015년 문건이 있습니다. 한계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아무튼 한계를 짚기 위한 한계를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환경이 뭐냐면 바등각 22도 속도 122km/h예요. 시속 122km. 그러니까 아까 KF-21은 바등각 70도에 그 뭐 항상 유지된 건 아니니까 뭐 좀 할인해서 60도 바등각 60도에 속도 뭐 37km 뭐 혹은 40km 이 정도가 그 상태로 갈 수 있다. 뭐 70km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저 속도가 그 순간적으로 37km까지 도달했으니까 이제 또 거기서 마진을 준다 그러면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방사청이나 이런 데서 밝힐 때 많이 감추고 밝혀요. 그래서 뭐 마진 적당히 주시면 뭐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예. 그 F-15는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게 추력 편향이 없는 4.5세대는 좀 형편이 없고요. 추력 편향이 없는 5세대 F-35는 한 50도. 추력 편향을 부과한 실험 기체들이 있어요. 4.4세대 중에. 이때는 이게 70도가 나와요.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KF-21은 지금 상태가 추력 편향이 없는 4.5세대야. 그런데 이 영역을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추력 편향 없이 그 추력 편향이라는 건 그 비행기 엔진, 이게 이제 비행기 엔진이라고 하면, 이게 비행기 엔진이라고 하면 비행기 엔진 꽁무니에서 얘를 뭐 위로 분사할까 아래로 분사할까 뭐 왼쪽으로 분사할까 오른쪽으로 분사할까 이걸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rust vectoring, 벡터링이라는 건 방향을 설정하는 걸 벡터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추력 방향 조정이 가능한 거죠. 이 날개 양력 가지고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미 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스톨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양력이 작용하지 않는 양력이 마이너스로 막 급속하게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이미 날개를 가지고는 비행기가 조절이 안 돼요. 날개만 갖고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엔진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력 편향을 갖고. 근데 KF-11은 무슨 재주인지 이게 추력 편향이 없는데 그럼 날개를 갖고 했을 거 아니야. 뭐 좌우 엔진이 있으니까 좌우 엔진을 빠방 그렇게 해서 했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우 없어갖고 이게 참 혁신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직접 보시죠.
예, 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간에 일부 자른 건데 저게 한 3, 40초 저 상태. 저게 이제 22도 정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22도. 예, 속도 한 122km. F16은 바든각 한계가 25도고요. 통상 한 저거까지 가요. 근데 보시면은 그 속도를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방 그 자세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F35는 추력 편향 조절 없는 F35는 예. 5세대죠. 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가지고서 저걸 하는 거예요. F35는 예. 예,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50도까지 간 거예요. 추력 편향 기능을 부과하면 4세대 이게 옛날 비행기인데 이걸 가지고 추력 편향을 수정을 한 거예요. 나사가 예. 나사가 그때 해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마음대로 가요. 추력 편향이 있으면은 뭐 저렇게 자유자재가 돼요. 예. 저게 1993년 실험입니다. 추력 편향을 사용한 F22 뭐 거의 신화적이죠. 예. 그냥 거의 뭐 80도, 70도까지 쫙 올라가는데 예. 80도인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70도인지. 저 70도만 돼도 밑에서 보면 절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몇 도인지 모르겠고요. F22가 그 공개된 자료가 없습니다. 구글링에서. 단지 초기 때 그러니까 2000년경에 초기 데이터로 60도에서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아까 말씀드린 제이턴하고 뭐 코브라 저렇게 쭉 지속적인 코브라하고 했다. 뭐 그렇게만 나와요. 네.